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협상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햇빛고와 달빛고의 협상 시작 단계부터 조정 첫 번째 부분까지 봤어요. 햇빛고와 달빛고는 도서 축제를 각자 개최하고 싶다는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이러한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활용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여가고 있었죠. 그래서 어디까지 합의를 봤냐면 공동 개최를 논의하는 것까지 합의를 봤어요. 햇빛고가 먼저 공동 개최를 제안을 했고 달빛고는 공동 개최의 방식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단서를 달아서 조건부로 이러한 대안을 수용하면서 지금 공동 개최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번 시간에는 햇빛고와 달빛고의 조정하기 두 번째 부분과 마지막 협상의 해결 단계까지 모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갖고 있는 교과서 78페이지를 보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준비가 됐죠? 78페이지 위에서 7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에 있는 햇빛고의 두 번째 말부터 보겠습니다. 자, 햇빛고, 달빛고가 한 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번 축제는 개막식, 체험 프로그램, 작가 초청 이야기 공연, 기념 공연이 포함된 폐막식으로 구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공동 개최의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서 축제의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달빛고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동문, 지역민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뜻깊은 기념 무대가 필요한 만큼 자, 이 부분 중요하게 봐주세요. 기념 공연이 포함된 폐막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달빛고에서는 결국은 그러면 폐막식을 달빛고에서 개최하기를 원한다는 뜻이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달빛고가 이 협상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양보하더라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최소 요구 사항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더요. 협상에서는 상대방과의 의견 조정과 양보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건데 그 중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달빛고 같은 경우는 이 도서 축제를 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와 묶어서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념 고민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폐막식은 절대 햇빛고에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 요구 사항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햇빛고가 어떻게 반응하냐? 폐막식은 중요한 행사다. 그래서 이 부분 볼게요. 일방적 양보는 힘들다. 무조건적으로 달빛고에 폐막식을 주는 건 안 된다. 라고 해서 햇빛고도 뭔가 요구를 하겠죠. 그 요구를 볼게요. 저희가 폐막식을 양보해 드리는 대신 다른 행사의 일부를 양보해 주십시오. 자, 이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햇빛고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전략이 맞아요. 먼저 양보를 했죠. 햇빛고에서 먼저 양보한 대신 다른 사항을 양보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신의 양보를 통해 상대의 양보 이끌어내기 전략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자신의 양보를 통해서 상대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활용해서 햇빛고가 폐막식 양보하는 대신에 다른 행사 양보해달라라고 했더니 달빛꽃은 오케이 하죠. 폐막식 양보해주면 다른 거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달빛고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햇빛고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학교 인지도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땡땡시 관계자와 언론에서 가장 많이 참석하는 개막식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개막식을 갖고 오겠다고 해요. 그 다음 축제의 공식 명칭을 저희가 정하고 그 다음 개최 학교명에 우리 학교를 먼저 표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지금 햇빛고는 제안을 몇 가지를 하죠? 네, 맞아요. 세 가지를 해요. 폐막식은 가장 중요한 행사니까 가장 중요한 행사인 폐막식을 달빛고에 양보하는 대신 개막식을 햇빛고에서 하고 축제의 공식 명칭 정하고 개최 학교명에 햇빛고 달빛고 쓸 때 햇빛고를 먼저 표기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지금 제안을 세 가지를 던져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협상 전략이 쓰이고 있다고 보냐면 자, 이 부분이에요. 햇빛고가 쓴 세 가지 제안을 함께 묶었죠. 이거 교과서에서도 확인했어요. 여러 제안 묶어 제시하기예요. 여러 가지 제안을 묶어서 제시해서 가장 큰 중요한 행사인 폐막식을 양보하는 대신에 본인들이 받고 싶은 지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양보받을 것을 여러 가지를 묶어서 제안하고 있는 거죠. 자, 달빛고가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게요.
폐막식을 달빛고가 가져갔으니까 달빛고도 양보를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대신 축제 명칭은 또 양보할 수가 없대요. 축제 명칭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보죠. 그래서 햇빛꽃 측에서 다수의 예비 명칭을 제시해 준다면 그중 하나 최종 선정은 달빛고에서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도 협상 전략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자, 햇빛고에서 뭐라고 했냐면 개최 학교명에 우리 학교를 먼저 표기할 수 있게 해달라. 축제의 공식 명칭을 저희가 정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개최 학교명에 햇빛고를 먼저 표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달빛고가 인정을 했어요. 왜 인정했다고 보냐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인정하되 공식 명칭은 중요하니까 공식 명칭을 햇빛고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비 명칭을 정해서 주면 최종 선정은 달빛고에서 하겠다. 그래서 달빛고도 축제 명칭 선정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쓰인 전략은 무엇이다? 제안을 맞교환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던 제안, 축제의 공식 명칭을 저희가 정한다라는 햇빛고의 제안과 예비 명칭을 제시해주면 그중 하나를 저희가 선정한다라고 맞받아쳐서 여기 제안 맞교환하기 전략이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햇빛고에서 좋습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정해진 바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폐막식은 달빛고에서 진행하는 걸로 되는 거고 햇빛고는 대신에 개막식을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개최 학교명에 햇빛고의 이름이 먼저 표기가 돼요. 그 다음 축제의 공식 명칭은 예비 명칭을 햇빛고에서 선정한 다음에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달빛고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햇빛고에서 이제 체험 프로그램 부스 운영과 작가 초청 이야기 공연 개최와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햇빛고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저희는 학생 동아리를 중심으로 자, 79페이지 넘어갈게요. 도서 관련 체험을 다양하게 운영해 왔으니 체험 프로그램 부스는 햇빛고에 설치하고 작가 초청 이야기 공연은 달빛고에서 개최해달라라고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달빛고가 여기에도 난색을 표현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다라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죠.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을 햇빛고에만 설치하는 것은 반대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만일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희는 단독 개최 입장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협상 결렬 의지까지 비치고 있죠. 여기에는 상대가 제시한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하는 전략이 쓰이고 있어요. 자, 이 부분 강한 거부를 통해서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전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하게 거부했죠. 그건 아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거 햇빛고에만 설치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햇빛고는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면 학교 특색에 맞게 도서 전시, 도서 관련 체험 프로그램 부스를 나누어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어느 학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나누어 설치하자. 그래서 달빛고는 공간 넓고 그다음 햇빛고는 최신 장비를 갖춘 실내 공간이 많다. 그래서 넓은 공간이 필요한 부스는 달빛고에, 장비나 실내 공간이 필요한 부스는 우리 학교 햇빛고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면 공동 개최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체험 프로그램 부스를 나누어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상호 양보가 필요한 거예요. 단독으로 어느 학교가 체험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양보를 해서 상호 양보를 통한 타협을 제안하는 거죠. 나누어 설치하자. 그래서 학교 특색에 맞게 넓은 공간이 필요한 부스는 달빛고에, 장비나 실내 공간이 필요한 부스는 햇빛고에 설치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 개최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겠죠? 여기는 뭐가 쓰이고 있어요? 맞아요. 여기에는 선생님이 요거 마우스로 조작하는 거라 글씨가 이상한데 그냥 봐주세요. 질문 형식 쓰이고 있죠. 자, 질문 형식. 질문 형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개최 제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좀 더 부드럽게 상황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설치합시다. 이렇게 하면 너무 단호하잖아요. 수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질문을 통해서 수용 가능성 여부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달빛고가 그렇게 한다면
공동 개최 제한을 수용하겠다라고 합니다. 단 제한한 기준대로 부스를 배치하되 설치할 체험 프로그램 부스가 적은 학교에서 작가 초청 이야기 공연을 개최하자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가 쓰이고 있죠? 그렇죠. 질문 형식을 활용해서 제안을 또 하고 있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설치할 체험 부스가 좀 적은 학교에서 작가 초청 이야기까지 가져가자라고 하겠네요. 그렇다니까 햇빛고에서 좋은 생각이다. 그 방향을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조정 단계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조정 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자, 조정 관계를 처음 다시 돌아보게 되면 햇빛고와 달빛고는 서로 의견이 서로 대립해서 이게 협상의 여지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햇빛고 측에서 개교 50주년을 맞지 않았나요? 라고 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서 이 축제를 개최하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다음에 결국 공동 개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죠. 그런 다음 이 축제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를 한 다음 달빛고가 폐막식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달빛고가 폐막식을 가져가고 햇빛고는 인지도를 높이고 싶은 학교니까 개막식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개최 학교명에 햇빛고를 면접 표기하겠다. 여기까지 결정됐죠. 그 다음 축제의 공식 명칭 같은 경우는 달빛고도 일방적으로 양보한 게 아니라 제안 맞교환하기 전략을 활용해서 상대방이 예비 명칭을 정해주면 그중 하나를 선정하겠다라고 해서 공식 명칭 정하는 것은 햇빛고에서 예비 명칭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달빛고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부스랑 작가 초청 이야기 공연과 관련해서는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기 때문에 달빛고가 일방적으로 양보할 수 없으니 햇빛고에서는 그럼 상호 양보를 통해서 나누어 설치하자라는 타협안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 학교 특성에 맞게 서로에게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 부스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런 다음 달빛고가 그걸 받아들이고 설치할 체험 프로그램 부스의 수가 적은 학교가 작가 초청 이야기 공연을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합의 본 내용을 79페이지 햇빛고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양측이 동의한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이 동의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개막식은 햇빛고에서, 폐막식은 달빛고에서 개최한다. 다음 두 번째, 축제 명칭은 햇빛고가 제시하고 달빛고에서 선정한다. 개최 학교명 표기는 햇빛고를 앞에 표기한다. 다음 셋째, 체험 프로그램은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서 추후에 배분하고 설치할 체험 프로그램 부스가 적은 학교에서 작가 초청 이야기 공연을 개최한다. 라고 정확하게 햇빛고에서 협상안을 정리를 했고 달빛고도 여기에 반응을 하죠. 좋습니다. 라고 합의한 내용이 정확하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 햇빛고에서 하는 말 같은 경우 자, 이 부분 확인할게요. 경쟁으로 한 학교가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보다 양보와 타협으로 두 학교 모두 개최하는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 의미 있는 협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협상이 지닌 무엇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협상이 지닌 가치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협상이 지닌 가치는 서로 양보와 타협을 했고요. 두 학교 모두 개최한다. 두 학교 모두 개최한다는 얘기는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이 화법을 바라보는 게 바로 협상이거든요. 서로가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상안을 타결해낸 것. 이것이 협상이 지닌 가치였다라고 달빛고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협상이 마무리됐는데요. 마지막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여러분 다시 햇빛고에서 정리한 협상 최종 협의안을 한번 볼게요. 이 중에서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되지 못하고 추가 협상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추후에 배분합니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 부스는 학교 공간의 특색을 고려해서 추후에 배부한다고 했으니까 협상이 타결이 됐고,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부스를 정확히 프로그램 부스는 뭐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공모를 하든지 해서 어떤 프로그램 부스를 설치할지 세부 계획이 나와야 하잖아요. 세부 계획이 나오면 어떻게 배분할 건지는 추가로 협상할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이거
이거를 지금부터 결정해 버릴 수는 없으니까 추가로 나중에 협상할 부분이 이 부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일이 다 정리된 건 아니고 그 도서축제 개최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체험 프로그램 배치는 추후에 배분한다고 추가 협상할 안건을 남겨두고 지금 이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 학습지로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은 학습지가 지금 없으니까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면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로 조정하기 두 번째 부분과 해결하기 단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하기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공동 개최 방식에 대한 협의가 있었어요. 이 협의도 두 가지 부분으로 진행됐었는데요. 우선 공동 개최 방식에 대한 협의 첫 번째에서는 달빛고가 폐막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폐막식을 개최하길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폐막식은 달빛고의 최소 요구 사항이에요. 그래서 햇빛고는 이 폐막식을 양보하는 대신에 다른 걸 양보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무엇을 원했냐? 개막식 개최와 축제 명칭 선정, 그리고 개최 학교명에서 햇빛고를 먼저 표기하기를 원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달빛고가 개최 학교명 포기에 대해서는 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수용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축제 명칭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햇빛고에서 정하기보다는 다수의 예비 명칭을 정해주면 그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폐막식은 달빛고가, 개막식은 햇빛고가, 그 다음 개최 학교명 표기는 햇빛고 먼저, 축제 명칭은 햇빛고에서 정하면 햇빛고에서 여러 몇 가지를 정해놓으면 달빛고가 최종으로 선정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죠. 자, 여기에 사용된 협상 전략이 항상 중요하다고 했어요. 협상 전략 볼게요. 자신의 양보를 통해서 상대의 양보를 끌어내는 건 바로 누가 취한 거죠? 그럼요. 햇빛고가 취한 전략이에요. 폐막식을 양보하는 대신에 다른 행사의 일부를 양보해달라라고 한 거죠. 그 다음 여러 제안 묶어서 제시하기 마찬가지 개막식과 축제 명칭, 개최 학교명 표기 부분에서 햇빛고가 사용한 전략이 되겠죠. 이것을 묶어서 폐막식과 서로 대등하게 놓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폐막식이 그만큼 중요한 행사니까 중요한 행사를 양보하는 만큼 다른 부분에선 최대한 양보를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햇빛고도. 자, 이걸 달빛고가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달빛고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축제 명칭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중요하니까 우선 예비 명칭을 몇 가지 주면 최종으로는 우리가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제안 맞교환하기 전략을 활용해서 지금 달빛고가 축제 명칭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부분에서 요구를 한 다음에 이것저것 조정을 통해서 최종 협의안을 도출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 갈게요. 공동 개최 방식에 대한 협의였는데 햇빛고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체험 프로그램 부스는 우리가 설치하되 작가 초청 이야기 공연을 달빛고에서 하자라고 했더니 달빛고는 체험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다. 그러니까 인기 높은 걸 그쪽 학교에서 하면 우리가 공동 개최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용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때 거부할 때는 굉장히 강한 의사를 표현을 했어요. 강하게 그렇게 한다면 우린 공동 개최 안 해. 라고 하니까 지금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오는 거죠. 그랬더니 햇빛고가 그러면 체험 프로그램 부스를 분산해서 설치하자라고 해서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은 달빛고에 설치하고 최신식 설비가 있는 햇빛고에는 장비나 실내 공간이 필요한 부스를 설치하자라고 했더니 달빛고가 이것을 받아들이죠. 그런 다음 달빛고가 이 설치할 체험 프로그램 부스를 나눈 다음에 이 부스가 적은 학교에서 작가 초청 이야기 공연을 개최하자고 하는데 지금 햇빛고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동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공연인 거 알겠죠? 오타가 났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 부분에서도 협상 전략 확인해야겠죠. 우선 강한 거부를 통한 입장 확실히 전달하기 전략은 달빛고가 쓰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요? 네, 맞아요. 체험 프로그램 인기가 높다. 이 부분에서 당신들이 아니요. 햇빛고가 체험 프로그램을 모두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공동 개최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공동 개최 안 한다. 라고 해서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죠. 그랬더니 햇빛고가 그러면 나눠 설치하자라고 해서 서로 양보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체험 프로그램을 전체가 한 학교가 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 두 학교가 조금씩 나누어 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양보를 통한 타협안을 제안하는 것은 자, 햇빛고의 대안 제시 방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협상 전략을 활용해서 대안들을 제시한 다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아주 조금씩 줄여가고 있었어요. 자,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 협상의 해결 단계에 이르게 되죠. 해결 단계에 이르면 합의 내용 1, 2, 3으로 여기서 협상이 최종 합의가 되는 거죠. 협상의 최종 합의안은 교과서에서 한번 봤으니까 다시 다루지는 않을 테고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체험 프로그램은 학교별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추후 배분한다. 이거 아까 교과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추후에 추가로 어떤 사항이죠? 맞아요. 추가로 다시 논의할 사항이 되는 거예요.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논의가 필요하겠죠. 지금 당장 체험 프로그램이 몇 개가 나올지 어떤 걸 설치할지가 세부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큰 틀에서만 합의를 하고 추후에 협의할 사항을 남겨두고 최종 합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학습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협상하는 과정을 모두 살펴봤고요. 이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하는 점은 뭐냐면 달빛고와 햇빛고가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사용한 협상 전략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고 이 협상 전략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교과서는 이미 잘 정비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모두 괜찮은 협상 전략이 사용되어 있고 이 협상 전략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죠. 근데 수능에서 만약에 이런 지문이 출제가 된다면 어느 부분 이상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이상한 부분들을 협상 전략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협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문제가 수능에서는 출제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교과서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협상하기는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학교에 돌아가서는 공적인 상황에서 격식을 맞춰 말하기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교과서 정리하는 걸로 끝내고 여러분 갖고 있는 지금 전국연합 학력평가랑 모평이랑 수능 문제 붙어있는 프린트물 선생님이 준 거 있죠. 그거 꺼내서 9월 모평 문제 펼쳐봅니다. 9월 모평 문제에 40번, 41번, 42번이 협상에 관련된 문제로 출제된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총 7번의 학평과 모평과 수능을 따져봤을 때 협상 문제가 나온 부분은 요거 한 부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협상이 과연 출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전략들을 활용하게 되어 있는지 요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봐주세요. 자, 프린트물 준비가 됐나요? 작년 9월 모평 38번, 42번 세트입니다. 자, 이 세트는 덩치가 좀 컸어요. 문제가 5개나 배치가 되어 있고 가는 시정 소식지에 실린 글이니까 장문 문제가 되겠고 나는 소식지 발행 이후에 개최된 협상이니까 화법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장문과 화법 융합 세트였습니다. 자, 장문과 화법 융합 세트로 문제가 5개나 출제된 덩치가 큰 세트이지만 가만히 쳐다보면 순서대로 풀면 전혀 무리가 없던 문제였어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38번에 보면 가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 자, 글쓰기 계획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가를 읽어가면서 1, 2, 3, 4, 5분을 순서대로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38번 볼게요. 38번도 가를 작성할 때 활용할 내용 조직 방법이에요. 그런데 선지에 보면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순서대로 나와 있죠. 자, 이렇단 얘기는 가를 읽으면서 동시에 38번과 39번을 풀면 된다는 소리예요. 선생님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문학과 독서처럼 판단할 것이 많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시간을 좀 들여서 꼼꼼하게 지문 먼저 읽고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그럴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문을 읽는 동시에 문제를 바로바로 판단해주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야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 38번, 39번 그렇게 풀면 되겠고 그래서 가를 다 읽고는 두 문제가 풀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 40번을 보면 가와 나의 맥락을 고려할 때 가를 읽고 나를 참관한 주민이 A의 부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나를 보게 되면 A 부분이 시작부터 지동 대표가 하는 말까지 나와 있죠. 그 말은 순서대로 쭉 읽으면서
A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번 선지에 보면 시청 담당자, Y동 대표, G동 대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듯이 시청 담당자, Y동 대표, G동 대표 순서대로 돼 있죠. 말하기 순서에 따라서 선지가 보통 구성되기 때문에 A를 차례차례 읽어나가면서 하나씩 선지 판단해서 지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41번 볼게요. 41번은 기역과 니은이에요. 기역, 니은 위치 확인할게요. 자, A가 끝나기 전에 기역이 나와요. 그렇지만 A 읽는 동시에 기역도 읽을 수 있으니까 기역 읽고 40번 문제가 다 풀리지 않았더라도 41번의 기역에 해당하는 1번, 2번 선지 해결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A 다 읽고 40번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니은 읽고 남은 거 판단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42번 풀면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말로 설명해서 굉장히 복잡한 단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읽어나가는 순서에 따라 문제를 풀 수 있게 구성된다는 걸 여러분이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읽는 동시에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 화법과 작문에서는 특히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요령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것 잊으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42번 문제와 같은 경우는 보기가 있기 때문에 보기가 있는 문제는 지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보기까지 소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기가 달려있는 문제는 항상 그 세트에서 가장 나중에 풀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38번과 39번은 작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협상 단원을 배우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거라서 38번, 39번은 다루지 않고 40번, 41번, 42번을 다뤄볼게요. 자, 먼저 40번 문제 해결할게요.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보면 가와 나의 맥락을 고려할 때 가를 읽고 나를 참관한 주민이 A의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시청 담당자의 말 읽고 1번 풀고 Y동 대표의 말 읽고 2번 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시청 담당자. 오늘은 G동에 신축할 주민복지센터 3층 공간 활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자, 이 부분은 협상 안건을 제시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첫 협상에 이어 후속 협상에도 참여해주신 Y동 대표님과 G동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라고 협상 참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부분이에요. 자, 이거 읽고 1번. 소식지에서의 첫 협상과 같이 후속 협상에도 양측 동 대표가 참석하였군. 아, 그러면 첫 협상을 했다는 것이고 첫 협상과 후속 협상에 양측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두 가지 정보죠. 그러면 소식지에서 첫 협상에 대한 정보가 있었나? 맞아요.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있어요. 양측의 주민대표와 함께 첫 협상의 자리를 가졌고 라는 말 보이죠. 그 다음 첫 협상에 이어 후속 협상에도 참여해주신 Y동 대표님과 G동 대표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1번 맞다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 다음 Y동 대표의 말 읽어볼게요. 우리는 학령 인구 비율은 높지만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부족해. 그래서 도서관 짓기를 원해. G동에 주민복지센터가 지어지니까 3층 공간은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Y동 대표의 말이었어요. 자, Y동 대표의 말을 들으니 소식지에 안내된 의견 수렴에 Y동의 결과가 언급되었군. 소식지에 안내된 의견 수렴? 그럼 소식지에 의견 수렴을 했었나? 자, 첫 번째 문단 볼게요. 새로 건립되는 주민복지센터의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Y동과 G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부분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Y동 대표가 우리 동 주민들의 1순위는 도서관이었습니다. 라고 선호도 조사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소식지에 소개한 주민복지센터의 건립 위치, 주민복지센터의 건립 위치는 지금 Y동 대표의 말을 통해서 G동에 복지센터가 지어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위치는 G동의 중장년층 인구 비율을 고려하였군. 자, 이거는 나온 적이 없는 거죠. 지금 이 부분 G동의 중장년층 인구 비율을 고려해 결정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Y동 대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의심해야겠죠? 이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군? 의심하고 넘어가거나 사실은 이거 정답으로 인정하고 넘어가도 돼요.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순서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Y동 대표가 한 말이 없으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요 지문 같은 경우는 Y동 대표가 한 번만 말을 한 게 아니라 뒤에도 말을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요걸 확인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정답을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우리 그러면 이어지는 G동 대표의 말을 읽고 4번, 5번 판단을 해볼게요.
우리 동에서도 도서관을 선호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쥐동은 중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서 체육시설이 더 필요하다. 우리는 체육시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 4번 볼게요. 쥐동 대표의 말을 들으니 소식지에서 소개한 공간 활용 방안 중에 도서관 설치를 선호하는 주민들이 쥐동에도 있었다. 이거 첫 부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동에서도 도서관을 선호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라는 거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까 4번 맞고요. 그 다음 5번. 쥐동 대표의 말을 들으니 소식지에 언급된 신설버스 노선? 이건 좀 더 읽어봐야겠네요. 그러면 Y동 대표. 저희도 쥐동 상황 알아. 그런데 현재 Y동에 체육시설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쥐동 중장년층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 주민복지센터에 도서관 만들면 두 동에 모두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 된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아까 의문점이 생겼던 3번 해결되죠. 쥐동의 중장년층 인구 비율을 고려해서 주민복지센터의 건립 위치가 정해진 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기 Y동 대표까지의 말을 읽으면 정답은 몇 번이라고 도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3번으로 도출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신설 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을 안 읽어도 되는데 실제 문제 풀 때는 5번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Y동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G동 대표는 이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교통편이 불편합니다. 버스 노선이 체육시설에 연결되도록 조정하는 추가 조치 필요하다라 해서 버스 노선 다루고 있죠. 그래서 5번 맞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몇 번? 40번 해결했죠. 사실 40번 문제를 모두 풀어버리기 전에 기억을 읽고 41번의 기억에 대한 선지를 판단했어도 됐어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우린 지금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40번 다 풀고 41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41번 기억 볼게요. 주민복지센터에 도서관을 만들면 두 동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갖추게 되어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G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도서관 만들고 그리고 G동 주민들이 Y동에 있는 체육시설 활용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니까 서로 윈윈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41번 보면 도서관 설치와 관련해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했다. 도서관은 지금 Y동 입장은 G동에 설치될 주민복지센터 3층의 G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더 양보한다? 없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 2번 체육시설에 대한 상대의 제한이라고 했어요. 체육시설에 대한 상대의 제한이 뭐예요? G동에 설치될 주민복지센터에 3층에 체육시설 짓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걸 일부 수용하나요? 아니죠. 그건 수용하지 않고 대신 거기에 체육시설 안 짓는 대신 G동 주민들도 Y동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거지 일부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번, 2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3, 4, 5번 판단을 위해서 니은 볼게요. 니은. Y동 입장에서는 이용자 증가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동 주민들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달라. 지금 3, 4, 5번 읽지 않고 니은만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면 협상 결과를 통해서 상대는 이익을 얻고 우리는 부담이 생길 수가 있으니 우리의 부담을 낮춰달라는 추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짚어야 정답이 되겠어요. 그러면 볼게요. 3번. 체육시설 설치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G동에 지어질 주민복지센터에 체육시설을 짓는 게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는 걸 얘기하진 않았으니까 3번 틀렸죠. 그 다음 4번.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상대의 요구사항을 언급해서 자신이 양보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는 바라이다. 자,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상대가 무엇을 요구했나요? Y동 대표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한 게 있어요? 전혀 없었죠. Y동 대표는 G동에 있는 중장년층이 우리 동에 와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Y동 대표가 뭔가 체육시설 활용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언급한다. 얘기 틀렸죠. 그래서 5번 체육시설 이용 시 예상되는 상대의 이익. 아까 뭐였어요? 상대의 이익. Y동 입장에서는 이용자 증가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거 상대의 이익이었죠. 이익 제시하고 자신의 부담. 우리는 부담이 생긴다. 추가적인 요구사항 제시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선지를 다 읽어서 해결하면 뭐 그것도 괜찮겠지만 선지를 보기 전에 요
지문 부분을 보고 아, 이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본인이 머릿속에 먼저 생각을 그려놓고 선지로 가면 좀 더 빨리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마지막 42번 문제 볼게요. 42번 보기는 나의 협상을 취재한 기자가 쓴 기사다. 보기를 작성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어요. 자, 보기를 보고 선지 보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면 되겠죠. 자, 우리 선지를 통해서 보기 확인할게요. 1번 독자들이 협상이 개최된 장소와 시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거 보기의 첫 번째 문단.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거 확인 가능하죠? 2번 독자들이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협상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다음과 같이 협상이 진행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문단이 전체 2번 선지의 근거가 되겠죠. 그 다음 3번 독자들이 기사의 중심 내용인 협상의 결과를 도입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도입부 여기 있죠? Y동과 G동의 주민대표는 신설될 주민복지센터에 도서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라고 하니까 이거 맞는 거죠. 그다음 4번 독자들이 기사에 인용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에 참여한 두 동 대표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여기 Y동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자. G동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다. 두 동 대표의 의견 얘기하고 있죠. 자, 5번 독자들이 기사에 언급된 필자의 의견을 통해 협상의 결과가 Y동과 G동 주민에게 중요한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지금 보기를 보면 이 보기를 쓴 필자, 그러니까 기자가 쓴 기사잖아요. 이 기자의 의견은 확인할 수가 없죠. 기자의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5번에 필자의 의견을 통해 이 말이 틀렸죠. 그래서 우리 정답을 몇 번이라고 도출할 수 있어요? 그렇죠. 5번이라고 도출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상황에 맞게 말하기에서 봤듯이 지금 화법과 작문 세트에서 화법이 먼저 나오고 대화에 대해서 분석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쉬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토론이나 협상의 과정을 보는 부분은 조금 더 어렵게 혹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협상 문제는 전략을 묻거나 그 다음에 협상 내용 전체를 확인하거나 혹은 협상 내용을 요약한 것을 보기로 준 다음 이 보기를 판단하게 하거나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준비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온라인 수업을 다 듣고 난 이후에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반대신문하며 토론하기 진행했었잖아요. 반대신문하며 토론하기 지금 다 나간 반도 있고 덜 나간 반도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온라인 강의 다 듣고 나서는 여러분 갖고 있는 프린트물 수능 문제 2022 수능 문제에서 40번, 41번, 42번 토론 관련 문제예요. 수능 문제에 있는 40번, 41번, 42번 풀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 강의 다 듣고 남은 수업 시간 동안 작년 수능 문제 40번, 41번, 41번 다 풀어놔요. 다 풀어놓으면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이것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온라인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이 강의가 마무리됐으니까 지금 남는 시간 활용해서 수능 문제 40번, 41번, 41번 풀기 바래요.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